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 테슬라 슈퍼차저 합류, 충전 동맹 사업은 그대로 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줄로 딱 말을 하면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북미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 동맹에 가입을 했다라는 말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북미에서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충전 동맹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이 충전 동맹에서는 CCS와 낙스 이 두 가지 충전기를 동시에 지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낙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네트워크의 합류로 내년부터 북미 고속 충전 인프라 60%를 차지하고 있는 낙스를 현대차와 기아의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슈퍼차저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 아니죠.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경우도 이 받아먹는 것, 충전 포트만 그대로 바꿔서 출시하면 되기 때문에 구조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충전 포트만 바꾸어서 출시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현대차, 테슬라 슈퍼차저 합류, 충전 동맹 사업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에 합류한 현대차 그룹을 지금 봐야 될 텐데,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법인은 4일 홈페이지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의 테슬라의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 NACS, 즉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4분기부터, 캐나다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신차에 NACS를 적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년 4분기까지는 NACS가 아닌 CCS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현대차 기아는 북미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기존 표준 충전 방식인 CCS, Combined Charging Syste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말부터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현대차의 전기차에 낙스만 채택될 예정.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CCS 포트 자체를 그냥 낙스 포트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충전 속도입니다. eGMP가 그 충전 모듈이죠. 그 자체가 그 고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하죠.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충전 대세가 되고 있는 테슬라의 충전 차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고심한 것도 지금 늦은 충전 속도라는 것이죠. 이 GMP 차량은 800V에 350kW를 먹는데 최고 성능의 슈퍼차저인 V3와 같은 경우는 400V, 250kW만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미에서의 대세는 점점 더 테슬라의 낙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와 GM도 이 테슬라 슈퍼차저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이 현대차의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2025년부터 하기로 했었으니까 당장은 CCS와 낙스가 병행이 되지만 결국 낙스만 남을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전기차의 충전 패권을 갖기 위해 CCS를 퇴출로 정부에 로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테슬라, GM, 포드 이 모든 회사들이 낙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스의 탑재를 선언한 GM과 포드는 2025년부터 충전 포트의 변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낙스의 의무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CCS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낙스를
탑재를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테슬라의 낙스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미 지역을 거의 60% 이상 점령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운전자들에게 더욱더 편리한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법인도 이렇게 말을 했죠. 테슬라의 슈퍼차지의 합류로 자사 전기차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 네트워크 규모가 2배가량 더 늘어나게 될 것. 테슬라는 이미 북미 지역에 12,000개의 충전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 미로뉴 현대차 사장 겸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COO는 이렇게 말했죠. 테슬라와의 협력은 이용자에게 탁월한 전기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현대차의 또 하나의 노력이라고요. 즉,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낙스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기존 CCS 장착 전기차도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낙스의 어댑터를 2025년 1분기부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충전 속도. 현대차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800V 350kW를 기준으로 최신 설계차를 설계합니다. 테슬라의 낙스의 최대 충전 속도는 V1과 같은 경우는 100kW, V2는 120kW, V3는 250kW입니다. 지금 낙스 전체가 250kW가 표준이 아니라 100kW일 수도 있고 120kW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요즘 만들고 있는 것은 V3로 250kW를 제공하고 있고 400V입니다. 제일 빨라야 250kW급이고, 이 때문에 이 GMP가 적용된 초고속 충전 차량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충전 속도도 느려지고 충전 시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테슬라는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eGMP 차량의 초고속 충전 속도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진행 중이다. 결국 eGMP의 기술 자체를 어느 정도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eGMP 1세대 제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란티스 그리고 폭스바겐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플랫폼 자체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개를 조금 해도 되는 시점에 오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자체 앱, 테슬라의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운영하는 자체 앱을 운영한다. 이게 결국 나중에 어떤 역할까지 가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사 전기차가 슈퍼차저를 이용할 경우, 그래서 테슬라의 낙스를 이용할 경우 테슬라 앱이 아닌 자체 앱을 쓰도록 할 계획,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공유를 하되 소비자의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발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대차 그룹도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고민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수 현대차 GSO 담당 부사장이 지난 6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에 참여하면 당장 많은 충전소를 쓸 수 있겠지만 많은 데이터와 부가 서비스 등이 테슬라에 종속된다. 이 때문에 자체 앱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각사가 갖고 있는 전기차 전략이 펼쳐지는데 만약 테슬라에 이 종속되게 되면 이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분석하되 단기,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된다. 결국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공유를 하지만 결국 소비자의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고
그러한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는 자체가 결국 테슬라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테슬라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충전 공동 네트워크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BMW,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와 합작법인을 통해 준비 중인 전기차 충전 공동 네트워크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심으로 돼 꾸린 7개사의 합작법인은 내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북미 지역 주요 도시 시내외 그리고 고속도로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고출력 충전기를 최소 3만 기를 설치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아까 테슬라의 충전기가 몇 대라고 그랬죠? 12,000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3만 기를 한다면 이 힘의 균형이 비슷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낙스를 사용하긴 하지만 여기에 인프라 자체를 이 테슬라 인프라도 다 끄집어 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들이 세울 충전소는 CCS와 낙스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 800V에 이 350kW 이 고속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북미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경쟁이라고 해서 테슬라 진영과 현대차, 기아차 진영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 쓰고 그리고 폭스바겐도 eGMP 플랫폼을 갖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대차가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현대차의 방식으로 테슬라의 충전 동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그들 자체 앱, 결국 현대차가 만들어 놓은 그 앱에 들어가서 공동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CCS 군단이 그대로 그 앱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힘이 결국 테슬라의 그 충전 동맹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고 결국 현대차 기아가 중심이 되지만 혼다, BMW, 스텔란티스 여기에 벤츠까지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만약 이 GMP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고속 충전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고속 충전 시스템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CCS를 만드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세우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에 맞는 이러한 것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350kW의 초고속 충전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이 개발할 때 이 충전 시스템의 두께 그 연결되는 연결관 있잖아요. 관 자체가 두꺼워질지 아니면 그대로 얇은 관을 쓰게 될지 이것도 관심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